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초소 근무병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멍하니 서 있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다. 아, 저 김민준 상병 엄마예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유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근무병은 딱딱한 목소리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유진은 신분증을 건네며 긴장했다.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서였다. 다행히 근무병은 이름만 확인하고는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김인준 상병 면회 오셨습니다. 근무병은 위병소 안으로 대고 말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목줄을 잡은 유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백구는 평소에 낯선 사람에게 짖는 일이 거의 없었다. 특히 군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어릴 적부터 군부대 근처에서 자라 군복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백구는 근무병을 향해 맹렬히 짖고 있었다. 그저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고하듯이 아니면 위협하듯이 온몸으로 울부짖는 것 같았다. 쉬, 백구야. 왜 그래? 유진은 백구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짖으며 앞발로 땅을 긁어댔다. 근무병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짜증이 스쳤다. 개줄 똑바로 잡으십시오, 아줌마. 근무병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의식과 함께 알 수 없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다시 백구를 제지하며 근무병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뺨에는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와 싸운 흔적 같았다. 위병소 안에서 건장한 체구의 최상호 상사가 나왔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최상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뭐야,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근무병은 최상호의 눈치를 보며 어깨를 움츠렸다. 김민준 상병 엄마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유진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백구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근무병과 최상호를 번갈아 보며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최상호가 큰 소리로 웃었다. 옆에 있던 박동수 중사도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학예회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김민준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보러 오셨어요? 유진의 주먹이 떨렸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피부티 하나 없이 홀로 세상과 맞서 싸워온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다. 백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치 엄마의 분노를 알아차린 듯했다. 부대 내부는 출입 금지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 최상호가 팔짱을 꼈다.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박동수가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특히 김민준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어요. 누가 밀어주겠어요? 실력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들은 대놓고 비리를 언급하고 있었다.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민준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어요. 이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아들이 이 부대에서 얼마나 모욕과 차별을 당했을지 짐작이 갔다. 자, 이제 빨리 가세요. 최상호가 손을 휘저었다. 굴욕적이었지만 유진은 참았다. 지금은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럼 이 김밥이라도 민준이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최상호를 노려봤다. 김밥 아줌마가 왔다가 갔다고 전할게요. 이제 가세요. 박동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유진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돌아섰다. 백구는 마지막까지 최상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걸어가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 소리가 귀에 박혔다. 저런 아줌마가 엄마라니. 김민준도 불쌍하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다. 아니야. 아직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훨씬 격렬하게 마치 긴급 상황을 알리듯이. 크르르르릉 멍멍 멍멍멍. 백구는 고개를 훈련장 쪽으로 돌리며 미친 듯이 짖었다. 유진은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구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가 30년간 함께하며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함께 해온 전장에서의 동지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다. 백구는 위협적인 상황이나 위험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지금 백구의 반응은 마치 눈앞에 거대한 위협이 닥쳤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긴급 상황, 리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리펠 훈련. 로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는 위험한 훈련이었다. 특전사의 기본이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최상호와 박동수의 대화가 떠올랐다.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라는 말.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민준이를. 유진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 향했다. 백구는 유진의 결정을 이해한 듯 더 이상 짖지 않고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후문 쪽은 인적이 드물었다. 높은 담장이 부대 내부를 가리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나무가 우거진 틈새로 안을 살필 수 있었다. 유진은 백구와 함께 담장을 따라 걸으며 안을 살폈다. 멀리서 훈련장이 보였다. 높은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다.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유진은 일반인과 달랐다.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에게는 작은 이상도 눈에 띄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그녀의 눈은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았다. 다른 로프들과 달리 유독 낡아 보였다. 그리고 그 낡은 로프 앞에 선 사람은 김민준이었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바로 그 낡은 로프 앞에 서 있었다. 옆에서 박동수가 뭔가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유진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로프는 훈련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정체를 밝히면 아들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엄마 백으로 진급했다는 소문이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던 유진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아,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유진은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백구는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백구의 털이 곤두서 있었다.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한유진은 부대 후문 근처 작은 숲에 몸을 숨겼다. 백구는 그녀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훈련장 쪽을 응시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의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30년 특수부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백구 또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때였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즉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상호였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함께 특유의 비열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나타났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복장에는 계급장이 없었지만 최상호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초의 상사님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봉투는 현금 다발로 불룩했다. 유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한 금품 수수 현장이었다. 이 백구의 콧잔등에 주름이 잡혔다. 김 중사는 500박, 중사는 700. 좋아. 다만 맞네. 최상호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다. 그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유진의 주먹이 떨렸다. 이 부대에 문제가 있구나.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부패의 냄새가 진동했다. 이번 심사는 확실하죠. 한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니까. 그리고 박동수도 우리 편이야. 최상호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의 말에서 박동수 중사가 이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이 명확해졌다. 근데 김민준 상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또 다른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 같은 것이 엿보였다. 최상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눈에서 섬뜩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다. 정말로 민준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백구는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최상호를 향해 몸을 낮췄다. 유진은 백구의 목줄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리펠 훈련 때 사고가 날 거야. 로프가 낡았거든. 물론 우연한 사고겠지. 최상호의 말에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단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돈을 건넨 부사관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더 완벽해.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니까. 최상호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악마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김인준이가 없어지면 다른 애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겠죠.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박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나 최상호의 옆에 섰다. 박동수의 얼굴에도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들거렸다.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어 최상호가 박동수에게 물었다. 네, 이제 곧 절정 부분입니다. 김민준 상병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박동수가 보고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 이들을 체포하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이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더 가까이 가야 해? 유진은 살금살금 움직였다. 백구 또한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소리 없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뭐야, 누구 있어? 박동수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의 눈이 유진이 숨은 쪽을 향했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들킨 것일까? 야, 가서 확인해봐. 최상호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유진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는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발견될 상황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백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몸을 바싹 엎드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였다. 긴급 상황. 리펠 훈련 중 사고 발생 의무병 불러. 네인다.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 돼, 민준아.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뭐 벌써 박동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짜증이 스쳤다.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최상호와 부사관들이 급히 훈련장으로 뛰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틀어졌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유진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따라갔다. 이제 정체를 숨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안전만이 중요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벌하게 빛났다. 백군은 그녀의 뒤를 쫓으며 낮은 경고음을 냈다. 훈련장이 가까워질수록 병사들의 비명과 혼란스러운 외침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훈련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어디 있어? 이무병, 의무병 불러. 절벽 중간에 한 병사가 간신히 바위에 매달려 있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다. 유진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민준이가 아니야. 다른 병사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했으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강한 책임감이 스쳤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 작업 시작해. 현장 지휘관인 오명규 중령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시간이 없었다. 매달린 병사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유진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철 같은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매달린 병사의 위치,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다. 30년 경험이 답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작전 시나리오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안 돼, 너는 못 참겠어.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어. 경계병이 막아섰지만 유진의 눈빛에 주춤했다.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날선 칼날 같았다.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백군은 그녀의 옆에 서서 매달린 병사를 응시했다. 뭐라고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현장 지휘관인 오명규 중령이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닥치고 들어요. 유진이 일갈했다. 그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군 지휘관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3시 방향 큰 나무에 예비 로프를 고정해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합니다. 2명은 밑에서 안전 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세요. 명확하고 정확한 지시가 떨어졌다. 마치 교과서를 읊는 것처럼 완벽했다.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상황에 얼어붙은 듯했다. 뭐 해요? 빨리 움직여요. 저 병사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겁니까? 유진의 호통에 병사들이 정신을 차렸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아줌맥에서 나오는 지휘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로프 던질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병사가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좋아요.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던지세요. 유진의 지시는 정확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이보다 더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하나, 둘, 셋. 로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 잡았다 매달려 있던 병사가 로프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천천히 당겨요. 급하면 다시 놓칠 수 있어요. 유진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병사들은 그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다. 성공했다, 살았어. 병사들이 환호했다. 안도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끊어진 로프를 살펴봤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부분이 너무나 깨끗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잘라낸 듯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보였다. 그녀의 군생활 30년, 수많은 훈련과 사건을 겪어온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저기, 아줌마가 누구? 현장 지휘관인 오명규 중령이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유진에 대한 의심과 함께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최상호를 찾았다. 그는 구석에서 박동수와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계획이 틀어졌다는 좌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유진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네어히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김인준 상병은 어디 있습니까?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김인준이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오명규 중령이 답했다. 그때 박동수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웃음과 함께 불안감이 스쳤다. 아, 김인준 상병 차례는 바로 다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중단해야. 박동수는 훈련을 중단시키려 애썼다. 아마도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세요. 뭐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박동수가 반발했지만 유진의 눈빛에 멈칫했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유진은 장비 쪽으로 걸어갔다. 백구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로프 안전벨트 하강기 등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능숙하고 빨랐다. 병사들은 그녀의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리고 민준이 사용할 로프 앞에서 멈췄다. 역시나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유진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로프 중간 부분이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마치 내부에서부터 섬유가 끊어지도록 조작된 것처럼 보였다. 이는 전문가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문제인데요? 박동수가 다가왔다.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다. 그는 로프를 살펴보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유진이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박동수가 얼버무렸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 뭔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지휘하지? 로브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최상호가 다가와 박동수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유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초조함이 스쳤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민간인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최상호가 유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래요. 유진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빛이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죠.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뭐 하시려고요? 최상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증거 보전이요. 유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찰칵찰칵.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최상호와 박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유진의 행동에 완전히 당황한 듯했다. 자신들의 비리가 만천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얼굴빛이 변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여단장님 오신다. 누군가 외쳤다.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다. 멀리서 별 하나를 단 윤정혁 준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부관 몇 명이 따르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정혁 준장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30년 전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정혁 준장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한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윤정혁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알아본 듯했다. 30년 전 사관학교에서 함께 땀 흘리던 동기. 그 시절의 추억과 현재의 긴장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이게 누구? 윤정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유진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다.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히 부탁했다. 준서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당혹감과 함께 곤혹스러움이 스쳤다. 민간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윤정혁은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지휘관의 권위가 서려 있었지만 유진을 향한 시선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저는 김민준 상병 엄마입니다. 사고가 나서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범한 아줌마의 그것이었다. 백구는 유진의 옆에 앉아 윤정혁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윤정혁이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민간인을 정문까지 안내해 드려라. 그는 유진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듯했다. 잠시만요. 박동수 중사가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윤정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박동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여자가. 박동수는 유진이 구조 작업을 지휘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유진을 규정 위반자로 몰아가려 했다.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윤정혁이 박동수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야, 네, 했습니다만. 박동수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섞여 있었다. 그럼 됐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정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동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윤정혁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훈련 재개합니다. 다음은 김민준 상병, 최상호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잠깐, 장비 점검은 했습니까? 윤정혁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최상호에게 향했다.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최상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을 숨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민준이 쓸새 로프도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조금 전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상호와 박동수가 감히 그녀의 눈을 속이려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여단장님, 유진이 나직이 윤정혁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윤정혁이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심상치 않은 결의를 보았다.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가 걱정되어서요. 유진은 아들이라는 말 대신 조카라는 말을 사용했다. 아들의 군 생활에 혹여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였다. 윤정혁은 유진의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며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특별히 허락하죠. 단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윤정혁은 짧은 고민 끝에 허락했다. 그는 유진의 존재가 이 부대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최상호와 박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유진의 존재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이자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초조함과 함께 저기가 스쳤다. 훈련이 재개되었다. 민준이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다. 늠름한 모습이었다. 유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아이. 엄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특전사 상병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옅은 피로감과 함께 억눌린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희미하게 멍 자국이 보였다. 유진의 눈에 그 작은 상처들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마음이 미어지는 듯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시작 최상호의 신호와 함께 민준이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진의 눈은 로프에 고정되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백구는 유진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훈련장 쪽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그때였다. 욱. 민준의 신음소리와 함께 로프가 흔들렸다. 시작됐구나. 유진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다. 그녀의 심장이 발이 묶인 채 뛰는 경주마처럼 맹렬하게 뛰었다. 로프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한데 김인준 상병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함께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졌다. 왁! 비명과 함께 민준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죽음이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안 돼. 유진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다. 백구도 그녀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멀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리였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민준이 추락하면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것이다. 그의 몸놀림은 본능적이고 빨랐다. 마치 타고난 전사처럼. 크악 충격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간신히 매달렸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눈빛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야수 같았다. 민준아, 유진이 소리쳤다. 이제 정체를 숨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백구는 훈련장을 향해 맹렬히 지저댔다. 구조팀은 어디 있어? 윤정혁이 고함쳤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기인 유진의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민준이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헬기를 불러야 했다. 헬기를 불러 시간이 없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병사들이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철 같은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박동수가 비웃으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모두가 놀랐다. 그녀의 손놀림은 특수부대 최전계 요원 그 자체였다. 저 아줌마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유진의 행동에 경악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로프를 고정한 뒤 절벽을 향해 뛰어들었다. 이런 미친... 최상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다.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었다.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유진은 절벽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미처럼 날렵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했다. 그들은 유진의 비범한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윤정혁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역시 강태연이야.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그는 유진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1분도 안 되어 유진은 민준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백구는 절벽 위에서 그녀를 응시했다. 이모, 민준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평범한 엄마인 줄 알았던 이모의 놀라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왔어.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칠 뻔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올라가자. 유진은 재빨리 민준에게 안전벨트를 채웠다. 그의 몸에는 여기저기 희미한 멍 자국들이 보였다. 단순히 훈련으로 생긴 것이 아닌 폭행의 흔적임을 직감했다. 유진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리고 무정의를 들었다.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다. 로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민준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다. 절벽을 오르는 내내 민준은 이모를 쳐다봤다. 낯설었다. 평소에 다정한 이모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드디어 절벽 위에 도착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안도의 한숨이 부대 전체를 감쌌다. 민준이 안전하게 땅을 밟자 유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현장 지휘관인 오명규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평범한 아줌마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계 요원도 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며 숨죽였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최상호를 바라봤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박동수 또한 최상호의 옆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최상호 상사,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예. 최상호의 목소리는 파리처럼 가늘었다.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죠? 유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최상호가 당황했다. 그게 무슨...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다. 2번 연속 같은 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유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수군거렸다. 그들은 유진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다. 윤정혁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유진의 말을 듣고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듯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집합, 윤정혁의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였다. 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윤정혁과 유진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윤정혁은 유진을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윤정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순간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윤정혁 준장이 입을 열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채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시선은 윤정혁과 그 옆에 선 낡은 등산복 차림의 한유진에게 고정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이분은... 윤정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태현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은 얼어붙었다.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최상호와 박동수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입은 쩍 벌어졌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강태현 소장.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추악한 비리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천지를 뒤흔들듯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렁차고 절도 있었다. 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별 2개를 단 장군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은 모든 병사들을 압도했다.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최상호와 박동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최상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비열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다. 김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평범한 엄마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육군 소장이라니. 이모가 소장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엄마의 비밀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영웅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한유진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민준아. 숨겨서.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식에게 비밀을 감춰야 했던 엄마의 아픔이 배어 있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운함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했다. 네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엄마의 그늘이 아닌 내 실력으로. 유진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 순간 민준은 엄마의 진심을 깨달았다. 자신을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 하지만 곧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시선이 최상호와 박동수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윤정혁 준장. 예 소장님. 윤정혁은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십시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윤정혁은 무정의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한유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잠시 후 김성호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군단장님. 강태현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옛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군단장은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상사였다. 제70 특전여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 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유진의 보고는 간단명료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성호 군단장은 유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이 다시 최상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상호 상사 박동수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2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보였다. 아까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요? 유진의 질문에 최상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이죠.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질문은 정확히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듯 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순간 댐이 터진 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저도요 300만 원 냈는데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최상호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동수 중사는 심사 점수를 조작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김인준 상병이 제일 심하게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 없이 얻어맞고 훈련 중에도 일부러 방해하고 한 병사가 울분을 토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김민준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폭행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단순한 멍 자국이 아니라 상습적인 구타로 인한 상처들이었다.
그의 눈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모욕을 웅변하는 듯했다. 하나둘 나오던 증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병사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감을 쏟아냈다. 비리와 폭행으로 얼룩진 부대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분노 때문이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부사관이 대답했다.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김인준 상병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표적이 된 거예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눈에 가시였으니까요. 그의 말은 유진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민준이 당했던 폭행의 흔적들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순수하고 정직한 아들의 영혼을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활화산처럼 끓어올랐다.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훈련장을 뒤덮었다. 무장한 헌병들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의 모습은 위압적이었다. 최상호 상사 박동수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 유진의 지시에 헌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상호와 박동수를 포함한 연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최상호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든 백지장 같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했다. 그래요. 그럼 조사에서 다 말하시죠.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냉혹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연행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다.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알던 부대의 모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한유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하고 단호했다. 제70 수특전 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심장을 울렸다.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스쳤다. 오늘 일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민준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김민준 상병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유진의 말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울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특별 감찰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부대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인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금고에서는 수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상호와 박동수가 수년간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윤정혁 준장도 직위 해제되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안하네, 태연. 윤정혁이 쓸쓸히 웃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유진이 위로했다. 그녀는 윤정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저녁 무렵 한유진은 민준을 불렀다. 훈련장 한편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엄마와 아들 둘만의 시간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민준의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모, 아니 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선 그냥 네 엄마야. 유진이 다정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수십 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책임감을 잠시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다.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장군인걸. 민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그림자 아래에 있었는지 깨달았다. 네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유진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일어서길 바랐어. 엄마의 그늘이 아닌 온전히 너 자신으로. 유진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묻어났다. 오늘 네가 보여준 침착함, 그게 진짜 실력이야. 그 끔찍한 추락 순간에도 정신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잡은 것. 그건 유진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회한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건 바로 네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민준이 놀랐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사고로 일찍 여의었고 엄마는 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꼈다. 아버지가 특전사였어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의 엘리트였지. 최고의 전사였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리고 넌 그 피를 이어받았어. 오늘 증명했잖아. 너는 내 아버지처럼 강하고 용감하고 침착해. 그게 바로 네 안의 진짜 힘이야. 유진이 민준을 꼭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다. 민준은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미안해, 민준아. 더 일찍 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유진의 목소리도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홀로 고통 속에 두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민준도 엄마를 꼭 안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어둡던 제70 특전 여단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 같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모자의 굳건한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건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피해자 27명 관련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최상호는 징역 7년, 박동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법정 뒤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안타까웠고 그들을 방치한 군 조직의 책임감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이들의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다. 제70 수특 전여단에는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다. 청렴하기로 유명한 김철수 준장이었다. 그는 첫 취임식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져 병사들이 부조리를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였다.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빛났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다. 심사장에 선 민주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공정했으니까.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굳건한 의지가 스쳤다.
삭격 시작. 탕탕탕.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다. 민준의 사격 실력은 완벽했다. 화생방 훈련에서도 방독면을 쓰고 뛰는 민준의 동작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전술 지휘 평가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줬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지시는 명확했다. 심사관들이 감탄했다. 저런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네요. 그들은 민준의 탁월한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결과는 당연했다. 김인준 상병 상사 진급 합격. 심사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직하게 노력한 것이 드디어 인정받은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의 어깨는 펴졌고 눈빛은 더욱 빛났다.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유진 소장의 특별 간견이었다. 대강당은 꽉 찼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부대 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그녀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 유진이 단상에 올랐다. 군복을 입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의 풍파를 견뎌낸 노목처럼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병사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제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컸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유진의 시선이 민준을 찾았다. 민준은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쳤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정직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쳤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 간견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유진의 간견에서 희망을 받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김인준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졌다. 부대원들은 김민준의 이름을 연호했다.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꼿꼿한 자세, 자신감 있는 표정.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당당함과 함께 밝은 미소가 번졌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참모총장이 악수를 청했다. 민준은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악수를 했다. 객석에서 유진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다. 잘했어, 민준아.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음에 감격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엄마 봤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러워. 유진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이 됐네. 민준이 활짝 웃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준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네 스스로를 지켰잖아. 둘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엄마 제70 특전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정말 다행이네. 유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다. 이아마. 영.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엄마처럼. 민준의 다짐에 유진이 웃었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거야. 유진의 눈에 다시 한번 아련한 빛이 스쳤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제70 특전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다. 희망찬 발걸음이었다. 유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강한 군대를 위한.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임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당당히 제 길을 가고 있었고 썩었던 부대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차창 밖으로 제7공수 특전여단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곳에 뿌린 정직의 씨앗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다. 봄은 그렇게 왔다. 희망과 함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